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간호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제 마지막 간호 영상이 뭔가 보니까 3달 전에 스쿨널스랑 퍼디엠 이야기 한 거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스쿨널스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간 30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오늘은 일 이야기가 아니라 DNP 학교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보다도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DNP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DNP 얘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 제 영상을 좀 복습을 하고 왔는데, 맨 처음에 이제 유학 준비 어떻게 했는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유학 준비 내용을 말을 했었고, 2022년쯤에 입학한 지 1년 됐을 때 첫 1년을 되돌아보며 해서 뭐 수업 어떤 거 들었는지 학교 어떤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DNP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내년 졸업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너무 많고 느낀 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구독자분들이랑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간호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나 릴스, 전자책 등으로 정보 공유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미국 간호사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쉽게 얻으실 텐데요. DNP에 대한 정보 공유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도 컨설팅 요청을 받다 보면 대부분 미국 간호대학원이나 DNP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DNP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실제와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저 포함해서 미국 사람들도 DNP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저번 달에 DNP 컨퍼런스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DNP들끼리만 모인 컨퍼런스였고, 다들 이제 대학에서 DNP 과정 수업을 가르치는 패컬티인 DNP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도 저희끼리 DNP가 도대체 뭐냐?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해요. 이게 2007년에 처음 만들어진 학위다 보니까 다들 좀 생소해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DNP에 대한 이야기 구글링 하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시중에 책들도 있고 저 또한 학교 수업 중이나 아니면 DNP 면접 준비할 때 이런 책들을 샅샅이 읽으면서 아, DNP가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거 이해 다 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책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은 제 경험담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좀 하자면 제가 왜 DNP를 지원했느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 당시에 DNP 쓸 때는 나는 전문 간호사 하고 싶은데 전문 간호사 하려면 원래는 석사 과정을 들어가는데 요즘은 그걸 다 박사 학위로 바꾸고 있더라. DNP를 꼭 따야 된다더라. 석사는 없어진다더라. 이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이왕 할 거면 한 1, 2년 학교 더 다니고 한 번에 박사 학위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에 학교도 돌아오기도 힘들 텐데 한 번에 끝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제가 PhD를 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뭐 DNP를 하면은 연구를 조금은 하니까 내가 연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얼마나 좋나. 그리고 임상은 임상대로 실습 시간이 MSN보다 훨씬 많으니까 와, 임상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연구 경험도 조금 하면서 박사 학위를 한 번에 딸 수 있으면 MSN 하는 것보다 DNP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이해하는 DNP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이디얼한 DNP 졸업생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병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임상 경험과 지식도 아주 많지만 프로젝트도 이끌 수 있는 사람, 이 임상이나 진료 환경에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어떤 에비던스, 어떤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릴 사람, 더 나은 의료 정책,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환자 아웃컴 향상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드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DNP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냥 MP, 뭐 전문 간호사 해야지, 처방권 있는 사람, 환자 진료 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DNP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바가 훨씬 많고
커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한 3년 차 접어드니까 좀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DMP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죠? 첫 번째는요, DMP가 신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질 관리가 안 됩니다. 일단 입학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많은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어쨌든 간호학 공부를 이제 막 끝내고 NCLEX를 이제 막 보고 바로 DMP 입학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호사로 일도 안 해봤어요. 임상에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을 거고 철학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졸업을 하면은 사실 임상에서 변화 추구, 퀄리티 임프루먼트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충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DMP 과정의 입결부터 너무 천차만별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NCLEX 본 20대 젊은 간호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대, 뭐 MP 경력이 한 30년 되는데 DMP 박사 학위만 따로 학교에 한 1년만 잠깐 돌아온 사람. 똑같이 DMP를 얻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아주 차이가 큰 거죠. 그럼 학교는 왜 이렇게 쉽게 학생을 받냐고요? 보시면은 지금 DMP 과정이 정말 공격적으로 그 개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PhD 배출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DMP 프로그램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실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병원이 푸시를 좀 해요. 큰 병원일수록 그 간호사들도 4년제 학사학위 BSN을 꼭 따라라고 이제 강요하듯이 MP는 그게 이제 DMP가 돼서 MP들한테 DMP 학위 따와라. 따와야 뭐 승진해준다. 따와야 뭐 병원의 그런 순위 랭킹이 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좀 푸시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지로 DMP를 따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목표가 뭐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적은 돈과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그냥 이름만 DMP인 학위를 따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 걸맞는 공급이 생겨버렸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물박사죠. 물박사, 물 DMP들이 정말 많이 배출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DMP 졸업도 안 한 제가 물박사라느니 뭐 실력 없는 DMP들이 세상에 많다느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병원 관계자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번 달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저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기에 제가 영상에서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입결뿐만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서 DMP 운영하는 그 교육 체계도 그 스탠더다이제이션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거, 딴 학교, 또 딴 학교랑 다 DMP 과정 어떤지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보잖아요. 운영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DMP 프로젝트를 2명, 3명 팀플처럼 팀플로 해요. 그러니까 3명이서 하나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혼자 하나 하고요. 근데 어떤 학교는 또 DMP 프로젝트를 안 한대요. 근데 다 졸업하면 똑같이 DMP래요. 이렇게 되니까 DMP 컨퍼런스에서 DMP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토론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PhD와 DMP 둘 다 박사인데 둘은 어떻게 다르냐? 혹시 동등하냐? 아니면 상하관계가 있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라서 저도 이런 말 하기를 꺼리긴 했는데요. 근데 저 스스로도 궁금한 거예요. PhD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연구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그래서 합킨스에서 저는 PhD 하고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일부러. 근데 제가 당연히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제가 만난 한국인 분들은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오셨어요. 한국에서 석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업무량도 많고 교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 빡세게 구르고 나면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미국에서 석사 과정 없이 BSN하고 바로 PhD 들어간 친구들은 또 그런 정도 수준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하고 미국에 PhD 하고 있는 간호대생들은 첫 1년은 굉장히 쉽다고 느낀대요. 본인이 이미 연구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저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제가 바로 그 딱 BSN 끝나고 온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 경험, 연구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DNP를 하면서 어쨌든 난 DNP를 딸 건데 따기 전에 박사학위에 걸맞는 사람이 되자라는 일념으로 연구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PhD랑 DNP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펀딩 유무입니다. PhD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펀딩이 나와요. 너는 연구에만 전념을 해라. 너가 연구를 통해서 세상에 가져다주는 성과가 굉장히 값지기 때문에 너는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연구에만 전념을 해라 라고 해서 학비도 안 내고 그리고 생활비도 일부 줍니다. 그래서 PhD 학생들은 연구에 굉장히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근데 DNP는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학비를 1크레딧에 2,000불을 내고 있고 DNP를 졸업을 하려면 84크레딧을 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총 얼마입니까? 16만 불이 넘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론을 안 받고 제가 다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버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걸 벌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듣고 실습하고 그리고 또 연구 경험도 박사 레벨만큼 쌓으려고 엑스트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줄였어요. 풀타임에서 퍼디엠으로 줄였더니 병원에서 이제 학비가 안 나옵니다. 1년에 내는 학비 4만 불 중에 18,000불밖에 커버 안 해줬지만 그 돈조차 안 나오니까 저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DNP 친구들을 보면은 이런 엑스트라 활동을 사실 잘 못합니다. PhD는 RA, TA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DNP는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쓴 논문들 퍼블리시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학비 내기 바쁘고 수업 듣고 실습하기 바쁜데 누가 이런 엑스트라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나는 DNP 하기만 있으면 돼 라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뭐 연구에 대한 역량 차이는 점점점 PhD와 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구라는 게 간혹에 있어서는 임상에 적용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줄 DNP들이 이런 활동에 큰 인풋을 못 넣다 보니까 DNP 교육에도 펀딩이 많이 부족하고 DNP 패컬티를 임용할 때도 테뉴어 트랙을 제공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DNP 컨퍼런스에서 아주 큰 주제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패컬티로 학교에 부임을 할 때도 PhD 출신이냐 DNP 출신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이런, 사실은 저희처럼 실무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임상에 있는 리더가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그렇게 협업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기싸움, 뭔가 팽팽한 신경전의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아쉬운 이유는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도 갈증이 있어요. 본인이 필요한 그 환자군과 그 임상 그 환경을 연구에 사용을 하려면 임상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커넥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임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두 눈으로 맨날 보는 이 환경에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협력하는 게 참 시너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PhD와 DNP의 사이가 아주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컨퍼런스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DNP 컨퍼런스에서는 결국은 이런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DNP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Translational Research, 임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아주 에비던스를 잘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혁신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인정도 받고 장기적으로 DMP 패컬티가 테뉴어 또 제안을 받아서 학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핵심 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그냥 DMP가 박사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는 특히 의료계 쪽 직업이 되게 다양한데 대부분 박사 학위거든요. 그리고 DMP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의사도 닥터 오브 메디슨, 그리고 치과 의사도 닥터 오브 덴탈 메디슨, 그리고 그 피지컬 테라피 물리치료사도 닥터 오브 피지컬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다들 박사학위까지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학비를 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굳이 왜 박사학위 만드냐, 학교에서 돈벌이 장사를 하는 거다, 돈 더 내야 되지, 시간 더 오래 걸리지, 하는 일 똑같은데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DMP라는 거에 조금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그런 EBP 프로젝트를 해보고 프로젝트 리딩을 하면서 임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임상 지도자,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은 학비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ROI가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해서 얼마나 벌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나아가서 뭘 해야 MP로 돈을 제일 잘 버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매드스파를 차려서 그런 미용 시술을 한다든지 본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나도 저도 생각을 해봤었고, 근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홉킨스에 갔고 왜 홉킨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교육을 받고 있나라고 생각해보면은 제일 좋은 간호대에서 최고의 교육과 멋진 사람들을 만나서 저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DMP 입학 준비할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고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드는 생각들인데요. 뭐 주변에서는 일단 졸업해라, 졸업장만 일단 따고 봐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제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어떤 집단에 속하든지 간에 허수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캐시카우라고 하죠. 학교에 벽돌 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졸업 전에 최대한 정말 많은 걸 배워가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이 DMP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던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기가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입학하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들었던 수업들을 좀 리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볼게요.